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1일 대선 후보 등록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방법과 시기에 대한 협상 개시조차 못한 채 지도부와 김 후보가 정면 충돌하면서 연휴 마지막 날을 전입가경에 아수라장, 난장판을 연출했습니다. 당초 한덕수 예비 후보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대구로 내려가 김문수 후보를 만나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김 후보가 한 후보의 단일화 압박에 강력히 반발해 무산되었습니다. 김 후보는 경주 일정 도중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선 후보로서 일정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기습적으로 소집한 것은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럴 거면 왜 경선을 세 차례나 치렀느냐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7일 전당원을 상대로 단일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전국위 소집과 전당대회를 기술적으로 추진한 것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이 5일 긴급의총을 소집하고 6일 저녁 철야의총을 열기로 한 것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김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 지도부와 상당수 의원들은 김 후보가 경선 당시 여러 차례 약속했던 단일화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간 끌기로 11일을 넘겨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한 한 후보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소속 출마를 해야 하는 한 후보는 홍보비와 조직 운영비 등 엄청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11일 이후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국민의힘의 조직과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기호 2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다소 상황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현 시점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 면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사람이 조기에 단일화를 이루고 이낙연, 이준석과 2단계 단일화를 통해 이른바 빅텐트를 구축한다면은 승산도 없지 않다는 것이 당내 주류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11일 전까지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채 김한 두 후보가 각자 출마하면 단일화는 물론 빅텐트 구성도 물 건너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휴일인 5, 6일 잇따라 비상의총을 열어 김 후보를 최대한 압박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상범 의원을 단장으로 한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중앙선대위, 시도당 선대위도 꾸렸습니다. 또한 김 후보가 요청한 사무총장 교체 문제도 이양수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김 후보 측이 내정했던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7일 전당원 상대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일과 9일 전국위원회와 11일 전당대회 소집도 공고했습니다. 단일화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당헌 당규를 고쳐서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를 교체하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셈이지요. 김 후보가 지도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억 원이나 내고 8강전, 4강전, 2강전 그리고 결선이라는 험한 과정을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며칠 만에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 후보 입장에서 지도부의 행태는 공정한 단일화 협상이 아니라 한 후보에게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기 위한 수순 밟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김 후보는 젊었을 때 노동운동의 대부였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국회의원 3선, 경기지사 2선,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할 정도로 정치 경력 30년의 내공을 쌓은 사람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한 후보를 위해 불쏘시개 역할이라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 후보가 아마 경선 중에는 전략상 유리하니까 대선 후보가 되면 즉각 단일화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순진한 발상이죠. 한 후보 역시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지지율 면에서도 김 후보를 다소 앞서기는 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대권 후보를 거저 먹겠다고 덤빈다면 그것도 좀 과한 행동이죠. 아무튼 후보 단일화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꿰어 쓸 수 없는 것처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김 후보가 배째라고 버티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원칙 있는 단일화가 추진되어야 당원은 물론 국민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그래야 단일화 컨벤션 효과가 나서 진짜 이재명과 싸움에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단일화 방식에서도 당 지도부와 한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지만 김 후보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정몽준 여론조사 모델보다는 TJP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식의 단판을 통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하자면 한 후보와의 단판을 통해서 한 후보를 애우를 갖춰서 사퇴시키는 흡수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가 철새같이 다짐했던 단일화 약속을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11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지도부도 한 후보에 경도되어서 김 후보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실책을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경선을 거쳐 당선된 대선 후보를 존중하고 애우를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분명한 것은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고 각자 도생의 길을 간다면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 계멸은 불을 보듯 뻔하고 나라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양측이 냉정을 되찾고 당장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촉박하고 험난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단일화를 이뤄서 대선의 승리에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끌어낼 시간은 있습니다. 대권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끝날 수만 있겠습니까? 잠시 볼썽사납기는 하지만 이런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있는 것이 정당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민주당과 다른 점입니다. 극적인 단일화로 위기를 극복한다면 충분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줄다리기가 너무 길어지면 양측이 모두 지쳐서 본선도 치르기 전에 쓰러지든가 기대를 갖고 응원하던 관중, 그러니까 국민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